안녕하십니까?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는 아들딸 박문영입니다. 2026년도 기초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요 연간 419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는 최대로 연간 67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참조 자료는 뭐가 있는지, 네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은 어느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한국 국적이 있으면서요. 한국에 살고 있어야 되고요. 또 나이는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소득과 재산과 부채를 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이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얼마로 변동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8.3%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단독가구는요. 2025년에 228만원에서 2026년에는 247만원으로 무려 19만원이나 인상이 되었고요. 이 부부가구인 경우에는요. 2025년 364만 8천원에서 2026년은 395만 2천원으로 30만 4천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못 받고요.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독가구란 부부가 아니고 혼자이신 분들이고요. 이 부부가구란 누구냐면 두 분이 다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부 중 한 분은 65세 이상이고 한 분은 65세 미만이라 65세 이상인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아도 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요. 사실혼도 부부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와 같이 사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부모나 자녀와 같이 살아도 부모와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요. 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에 계산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이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본인들만의 재산과 소득만을 갖고 계산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고요. 2026년도의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소득인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 뒷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을 계산했더니 이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의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단독가구이거나 또는 부부가구 중에 한 명만 수령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뭔가요? 한 분만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에요.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2025년도는 34만 2,510원이었는데 2026년도는 34만 9,700원으로 7,190원이 올랐고요. 네, 2.1%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는 연간 2025년도에는 연간 총액이 411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6년도에는 419만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부가구 두 분이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요.
2025년도는 두 분이 다 받는 합계가 524만 8천원이었는데 2026년도는 55만 9,520원으로 11,520원이 올랐고요. 역시 2.1%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연간으로는 2025년에 657만원까지 받았는데 2026년도에는 671만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부가구의 수령액이 좀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구이지만 기초연금을 한 분만 받으면 2026년도는 이 34만 9,700원을 다 받지만 부부 두 분이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요, 이 한 분당 받을 수 있는 그 최대 금액이 이 34만 9,7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의 80%입니다. 따라서 부부 두 명이 기초연금을 다 받으시면 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 분당 받을 수 있는 금액 27만 9,760원 곱하기 2명에서 부부가구 2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5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장에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액은 이 8.3%나 되는 많이 올랐는데 이 정작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2.1%밖에 안 올랐으니까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은 서로 결정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선정기준액은요, 노인인구 중 70%가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라 이 변동폭이 더 크고요. 이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2026년도에 전년도면 2025년도 아닙니까? 이 2025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2.1%면 이 똑같이 2.1%만 인상되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자,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자는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65세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 2026년도는 1961년생이 65세가 되시죠. 이 해당 연도 생일당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고 국내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자, 신청은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요. 또 대리인이 신청해도 돼요. 대리인은 어디까지냐면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들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신청 시기는요, 만 65세가 넘으신 분은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이 신청한 달부터 줍니다. 그 이전에 신청 못한 거는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자, 만 65세가 되시는 분, 1961년생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1961년 3월생이다. 그럼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전달 1일,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생일이 해당되는 달 3월 말까지는 신청해야지만 손해보지 않고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청 장소는요, 전국 어디서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가는 거 가장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23의 상담센터도 가능하고요. 인터넷 복지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요거는 인터넷 신청은 가족 금융 제공 도미 및 자녀인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하니까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해서 조사해 갖고 지급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국 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신청하면 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고 나면요, 이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이 접수받는 거는 읍면 동사무소지만 실제로 소득재산 조사하는 건 시군구청에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를 해요. 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또는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근데 이때요, 이 결정된 소득 인정이 얼마인지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왜 조사 후 계산된 소득 인정을 꼭 확인해서 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은요, 모든 분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65세 이상의 70% 소득 인정액이 70%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분도 있고요. 또 기초연금을 다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또 내가 왜 100%를 다 받는지, 또 받기는 받는데 왜 일부만 받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면 마음 편하게 있을 텐데요. 이 대부분의 노인 어르신들이 나의 소득 인정을 모르세요. 그렇게 이유를 모르니까 항상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을 많이 해요. 따라서 이 기초연금 신청해서 결과를 받을 때는요, 최소한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꼭 좀 아는 것이 좋고요. 이 더 좋은 것은 나의 소득 인정액 계산한 자료를 보고, 나의 재산이 얼마라 소득 인정을 얼마로 계산이 됐고, 또 나의 소득이 얼마라 소득 인정을 얼마로 계산돼서 총 소득 인정이 얼마다, 이런 거를 아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런 자료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주민센터 가서는 잘 모르고요. 이 나의 재산과 소득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시군구청의 기초연금과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를 하시거나 여기에 찾아가야지만 그런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날 지급해요. 그리고 이날이 만약에 휴일이거나 빨간 날이면 그 앞날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한 다음에 이 소득과 재산 조사하는 게 60일 이내인데 좀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선정이 되면 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입니다. 자, 사전에 준비해서 가져갈 서류예요. 자,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죠. 본인 신분증. 자, 신분증이라 그러면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리 신청할 때는 이 신청하시는 분의 본인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요. 당연히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또 위임장도 가져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의 사본을 가져가야 돼요. 기초연금 받을 통장. 본인 혼자면은 본인 통장만 가져가면 되는데, 자, 부부인 경우도 있잖아요. 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각각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각각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가 동의해서 어느 한 분의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그분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부부라 그러면 당연히 따로따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예요. 자, 요거는 단독 가구인 경우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부부인 경우가 좀 해당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부부인 경우는 부부 두 분의 금융정보를 다 제공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부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 분은 65세 미만이라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요, 부부의 재산은 무조건 다 조사해요. 부부 두 분이 다 만 65세 이상이면 다 같이 가셔갖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한 분만 대상이고 한 분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가서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리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해당자의 하나는데 뭐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혼, 사실이용 관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류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요, 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면 거기 있는 서류에 미리 작성할 필요 없어요. 자, 가면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작성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가는 분이 있으면 미리 작성해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기초수급 희망 이력까지 신청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런 자료 외에도 혹시 이 정보 시스템 조회 자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초연금 참조 자료예요. 관련 법령은 기초연금법 및 관련 법령이고요. 뭐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뭐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이렇게 있고 관련 고시도 있습니다. 자, 관련 사이트는요, 기초연금 홈페이지 있어요. http://
basicpension.mohw.go.kr. 자, 여기 추천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이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가능하고요, 또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한 자료도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기초연금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참 많으시죠? 자, 이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되냐면, 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보로시 129번 있어요. 자, 여기 전화하시면 여기 전문 상담사가 있으니까 여기 전화하셔도 되고요. 이 순위로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국민연금도 일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여기다 또 전화하셔도 되는데, 저는 기초연금 관련한 거는 129번 여기 전화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연금 내용이 많이 복잡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거주자고, 해당 연도 생일달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자, 소득 인정의 기준은 소득 인정의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이 되는데,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자, 기초연금 받는 금액은 2020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9,700원이고요. 부부 가구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도 33만 9,700원을 다 받고요. 부부 가구 중 두 명이 다 받은 두 분 합쳐서 55만 9,520원이다. 자,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만약에 1961년 3월 생이라 그러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늦어도 3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전국 어디서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시면 되고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고요.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나오는 날은 매월 25일에 나오고, 이날이 만약에 빨간 날이다, 그럼 그 앞날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이 기초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이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단독 가구는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소득 인정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소득 인정액은요, 소득은 평가하고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소득 평가액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득 평가액은요, 혹시 월급을 받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116만원을 빼주고요, 그거에 70%만 소득 인정을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 소득이 다른 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득이나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연금 받기도 하고, 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받기도 하고, 무료 임차소득 받기도 하잖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소득 인정을 환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근로소득을 받으면 많이 공제를 해주는데 2026년은 116만원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평가에 계산하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소득, 자, 만약에 얼굴 받는다 그러면, 자, 단독 가구 혼자만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200만원 받는다 그러면 200만원에 116만원을 빼줘요. 그리고 나머지 84만원에 70%만 곱한 58만 8천원을 소득인정으로 계산한다. 자, 만약에 부부 가구인데 부부가 남편도 월급을 받고 부인도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따로따로 빼줍니다. 자, 남편 300만원에서 116만원 빼주고 곱하기 70% 하면 소득인정액으로 128만 8천원이 되고요. 자, 부인 200만원 월급 받아 여기서 116만원을 빼주고 곱하기 70% 하면 58만 8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부부 합계 소득인정액은 남편 128만 8천원, 부인 58만 8천원에서 합계 1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남편과 부인이 월급 받는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인데 소득 인정액으로는 187만 6천원 되니까 월급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 있죠. 이거는 100% 소득 인정을 환산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개인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자, 요거는 소득 인정에 100만 원을 계산이 되고요. 자, 이자 소득은요. 이 연가 받은 금액에서 월 4만 원씩을 공제 후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연간 이자를 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월 4만 원씩이면 1년치를 받았다 그러면 48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2. 4만 원 곱하기 12면 48만 원 빼고 뺀 금액에 나누기 12를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29만 3,330원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소득은요. 연간 받은 금액에서 42.6%를 공제 후 계산해요. 만약에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42.6%가 426만 원이지 않습니까? 요걸 빼고 뺀 금액에 나누기 12를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47만 8,330원이 된다. 연간 임대소득을 1,000만 원을 받으면 소득 인정을 환산하는 금액은 47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인정액은요.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제가 소득 평가액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좀 더 공식이 복잡한데요. 자, 일반 재산에서는 기본 재산액을 빼줘요. 그리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만 빼줘요.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빼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재산의 연간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이 있으면 이 가액을 갖다가 다 더하기 때문에 뭐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이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에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반 재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 재산은 뭡니까? 집이나 토지나 자동차 등을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인 경우에 시가가 7억 원이고 공시지가가 5억이면 어떤 금액으로 하나요? 집이나 토지같이 공시지가가 있는 금액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5억 원 공시지가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 빼주죠. 이게 지역별로 달라요. 대도시나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똑같은 5억이라 하더라도 대도시나 특례시에 사는 1억 3,50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나머지 3억 6,500만 원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라면 소득 인정액으로 121만 6,666원이 되고요. 자, 중소도시에 산다 그러면 8,500만 원을 빼주니까 5억 원 빼기 8,500만 원에서 4억 1,5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라면 138만 3,333원이 되고요. 자, 농어촌은 7,250만 원 빼줍니다. 그러면 4억 2,750만 원에서 곱하기 4% 나누기 12개라면 14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에요. 근데 사는 곳은 다른 데 살아. 그래도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요합니다. 이 서울이기 때문에 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자, 부부이신데 남편은 서울에 주민등록지가 있고 부인은 농어촌에 주민등록지가 있어요. 자, 이러면 따로따로 두 개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둘 중에 유리한 분, 남편이 더 유리하죠. 이 서울의 기준인 1억 3,500만 원 한 번만 공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을 계산해 볼까요? 금융재산이란 뭐가 있나요? 보통예금, 정기예금, 보험증권, 주식 같은 게 있겠죠. 만약에 정기예금 2억 원이 있다. 이 금융재산 계산할 때 뭐 일반 재산도 마찬가지지만 부부면은 부부의 재산 모두 다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합해 갖고 2억이다. 그럼 2억에서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해 줘요. 그럼 1억 8천만 원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라면 소득 인정 환산 금액은 6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도 계산합니다. 만약에 은행에 부채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 부채 2억 원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에서 이 소득 인정에서 마이너스 해줘요. 마이너스 66만 6,666원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소득 인정액을 종합 계산 사례를 한번 해드리면, 자,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받으시고요.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시고 서울 거주하는데 집이 공시지가가 5억이고 정기예금이 2억 원이 있고 부채가 2억 원이 있다 하면, 자, 월급 200만 원은 소득 인정은 58만 8천 원 계산되고 국민연금 50만 원은 그냥 50만 원 다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5억 서울에 사시는 분은 121만 6,660원이 되고요.
정기예금 2억 원은요 60만 원으로 계산되고요. 부채 2억 원은 마이너스 66만 6,620원이 되었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자 이분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2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2026년도에 기초연금 선적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단독 가구는 247만 원 이하고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기초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자 단독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게 247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소득 인정액이 223만 8천 원. 자 224만 원이라 하면 요 차액이 23만 원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23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부부 가구다. 자 부부 가구인 경우는 이 차액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5만 9,520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기초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추가 동영상에 대해서는요, 제가 만들고 있는 아들딸 방문 요약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많이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동영상을 보시려면 구독을 하시면 최신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이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하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에서 11시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장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층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 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가족 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냐 하면요, 이 인터넷에서 이 아들딸 방문 요양으로 치시면 이 아들딸 방문 요양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의 연락처를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홈페이지 주소인 이 www.a들딸service.com으로 치고 들어와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